자, 오늘 보면 미용실 김밥집 사장님도 폭탄을 돌리고 있어요. 가을이 두려운 상인들. 이래가지고 만기 연장 상한 유예 소상공인 3만 명이 넘는데 원금 상한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출 상한 유예가 이제 종료가 임박해지면서 지금 난리가 현장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원금 상한이 시작되면 사실상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 되면서 장사가 될 거라고 봤지만은 오히려 코로나 때와 비슷하거나 더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보다 빚을 더 많이 져서 더 어렵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금융당국은 채무자들이 빠르게 빚을 갚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냉혹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들 자리만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른 채 이런 말만 합니다. 주변 미용실 슈퍼 김밥집 사장들 대부분이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업종마다 시한폭탄을 다 안고 산다. 코로나도 풀렸으니 대출을 갚기 시작하라는데 정부는 앞이 캄캄하다. 시한폭탄이 터지는 게 한순간이다. 강서구에서 10년 학원을 운영했던 최모 씨는 폐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쩌지 버텨냈는데 후폭풍이 지금 밀려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학원 운영이 힘들던 2020년 초 3,500만 원을 빌리고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대출했는데 매달 이자 원금까지 갚아야 되면서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세 460, 강사급여 1,200만 원 이거 다 내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원금 상한 갚을 돈이 도저히 안 나온다. 건물주는 코로나 시기에 월세를 몇 달 연체했다고 권리금이 5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안 주고 내쫓겠다고 엄포를 하고 자, 카드 돌려막기에 파산 위기까지 몰리자 최 씨는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코로나 때는 버티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더 어렵다. 상황이 회복됐다고 정부는 정상화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학원 오는 애들은 줄어들고 경제 침체로 물가 월세까지 오르니 현실적으로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돕는다고 2000년 4월에 도입했던 자영업자 채무 만기 연장 상한 유예 조치가 5차례 연장을 끝으로 이제 종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9월 윤 정권의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이 2025년 9월까지 상한 유예는 2028년 9월까지라는 연착륙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상한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던 차주들은 10월부터는 상한을 시작해서 향후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모든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9월까지는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뤄왔던 폭탄 처리가 이제 시작되는데 수차례 연장해서 거리두기 해제도 이제 완벽하게 됐고 또 코로나도 4등급으로 낮췄다 하잖아요. 자, 이래서 지금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걸 밀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하고 이제 정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람은 세 군데에서 6천만 원을 빌렸는데 빚을 갚는 과정에서 대부업체까지 찾았는데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지금 위기에 놓였는데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나빠졌다. 자, 이렇게 이제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63.4%가 전년 대비 부채가 늘었고 89.7%는 약 90%는 현재 대출이자 부담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상한 유예를 종료하고 원리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5년 안에 갚아라고 압박하는 것은 불쏘지게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한국은행은 자신들의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부채 질이 다소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자도 못 내는 이자 상한 유예, 원금도 아니고. 자, 이 이자 상한 유예 차주의 대출금이 1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1인당 평균 13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00명이 1인당 13억. 그래서 1조 4천억이라. 이게 참 심각하지요. 자, 지난해 9월 대비 6개월 만에 차주가 지금 700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고금리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에 갚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다 갚아 나가고 있다 이러지만은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다. 이제 줄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빚어늪에 빠진 20대, 연체율 전 연령대에서 제일 높아. 그래서 커지는 청년층 대출 위험적 신호가 켜졌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어요. 아파트 경비, 대리운전, 배달업까지 하루 쓰리잡을 뛰어도 빚을 못 갚겠다. 25살짜리 청년은 카드론으로 빌린 4천만 원을 갚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결국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도움을 받았는데 빚 갚는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줄이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군 제대 후에 저금리를 기회라고 보고 코인과 주식 비투를 했다가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디는 20대들이 빚더미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처음 겪는 이 고금리 하에서 비투 실패, 청년 실업까지 이렇게 엮이면서 청년들이 지금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자,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한 20대 청년은 부모가 반대하는데 대학 가기 위해 서울에 와서 카페 알바 접고 생활비가 필요해 저축은행에서 10%대 금리로 400만 원 빌렸는데 그때는 몇 달치 생활비를 어렵지 않게 빌리는 게 신기했다. 금융에 무지해서 겁없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었는데 이 B씨가 지방은행 카드 인터넷 뱅킹에서 빌린 돈은 2,85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자는 눈더미처럼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대가 빚의 굴레에 빠져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 올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은 20대가 5년 새 최대인데 지금 올해만 벌써 4,654명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상반기보다 30%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일부 20대는 몇천 원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수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수도권 지방 청년 취업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청년층 고용 현황을 보니 수도권이 청년 고용률 상위권이고 울산, 강원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고 지방일수록 미스매치가 더 심하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청년 36%만 결혼할 거고 80%는 비혼 동거가 긍정적이다. 50%는 결혼해도 자녀가 필요 없다.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PF에 몰두했던 캐피탈사들이 연체율 역풍에 지금 휩싸였다는 거예요. 2분기 평균 연체율 2.07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OK캐피탈은 10%가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의 부실이 증가하고 기업 대출 비중이 클수록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 저축은행이 지금 적자로 전환해서 962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네 곳에서만 1,300억 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1년 새 수익 1조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억지로 부실 채권을 매각 상각해서 전체 연체율 상승은 둔화시켰는데 착시 효과라는 이야기. 정부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임시 공휴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휴가철 소비도 줄었다는 거예요. 여름에 휴가철요. 2분기에 이어 7월도 소비 감소, 폭염 폭우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하지만 정부는 완만히 소비가 회복될 거라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수출 부진에 소비 한파까지 합쳐서 2분기 가처분 소득이 2.8%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에 흔들린 소비 하반기도 먹구름.
정부는 고금리 고령화에 쓸 돈 줄여 회복세가 완만하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 완만한 정도가 아니라 소비가 실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백화점도 마트도 다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매출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전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영업자들이 하는 가게에서 뭐 외식을 하거나 물건을 거의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이 나도 이렇게 어려운 거고, 청년들을 극소수만 제대로 된 직장에 가고 나머지는 직장 같지 않은 직장을 전전하거나 아니면 알바로 하거나 아니면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무너지기 직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오늘 동아일보 보면 베이징 랜드마크 32%가 텅 비어 있더라. 가라앉는 중국 경제, 제로 코로나에 부동산 위기 겹쳐 소비 심리가 꽁꽁 지금 얼어버렸고, 기업은 투자 위축되고, 정부가 주식 거래소 인하 등에 나섰지만은 거래 재개된 헝다 주가가 87% 폭락했다. 그래서 중국의 사미안 550원짜리 아침밥을 주는 식당 앞에 날마다 긴 줄이 서고, 리오프닝에도 지갑을 중국에서 전혀 안 열고 있고, 제로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심리 그리고 부동산 하락까지 더해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고용 적신호, 청년 실업률이 극심하고 일본식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중국이 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중국 분위기가 완전히 암울하다는. 제가 여기서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에 지금 이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공휴일만 늘려주면 놀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살만한 사람은요, 6일 놀아라 그러면 전부 외국 나갈 겁니다. 다 외국 가서 소비하지 국내에 내수 소비하겠어요?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래서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 고위 공무원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가 이런 데 둔감한데요. 실제 바닥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